26장 상해 형성입니다. 요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광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으로 따지면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평면거울, 구면거울, 굴절이라는 거는 렌즈죠.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이런 것들에 의한 상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상이란 무엇인지 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하는 게 첫 번째고요. 이 상을 구하는 과정을 두 가지로 이해할 텐데, 하나는 작도를 이용해서, 작도라고 하는 거는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정량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거울에서 반사는 반사의 법칙을 따르고, 그 다음에 렌즈에서 굴절할 때는 스넬의 법칙을 따를 텐데, 거기로부터 유도된 간단한 식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 정량적으로 상의 위치를 찾는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상을 구하게 되는 거를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종류의 광학기기, 사진기, 눈, 그 다음에 돋보기, 현미경, 망원경 이런 어떤 광학기기에서 이 물체와 상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얘기들, 여러분들은 이 교과서를 쓰지 않았지만 이 중학교 때 나오는 얘기가 바로 요거예요.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에서 사방으로 빛이 퍼져나갑니다. 그 중에서 나간 것 중에서 일부 두 개의 광선을 여기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 하나 그렸고요. 또 하나 그렸죠. 이 거울 면에서는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반사가 되죠. 그래서 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눈은 이 빛이 우리 물체 보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거꾸로 쭉 따라가서 보니까 여기서 오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눈은 빛이 온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 물체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에 물체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우린 뭐라 부르냐? 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 뒤쪽에 있는 물체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느끼는데 이건 물체가 아니고 평면 거울이라는 상인 거죠. 그래서 이건 상과 물체를 평면 거울에다가 적용을 시키면은 그 다음에는 이 볼록 거울 그리고 오목거울에 대해서 연습을 하죠. 그래서 요거를 작도를 통해서 이제 위치를 찾는 과정을 연습을 하게 될 텐데, 현상적으로 봤을 때 볼록 거울은요, 우리 볼록 거울 이 커브진 곳이나 아니면은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 서 보면은 이렇게 각도를 넓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쓰잖아요. 그래서 볼록 거울은 가까운 데서 보거나, 이게 왼쪽은 물체가 거울에 가까이 있을 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멀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많이 멀 때거든요. 그래서 이 가까이 있거나 조금 멀거나 좀 많이 멀거나 항상 물체의 크기는, 그러니까 볼록 거울에서 상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보다 작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작으면서 이제 위치도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오목 거울은 틀립니다. 오목 거울은 가까이 있을 때와 멀리 있을 때 차이가 있어요. 이 가까이 있을 때랑 멀리 있을 때랑 그 경계가 뭔지는 나중에 이야기를 할 텐데, 가까이 있으면은 크게 보여요. 가려서 좀 덜 보이지만 얼굴 크게 보이는 거 볼 수 있죠. 멀어지면은 뒤집힌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게 좀 더 멀어지면 뒤집힌 모습이 작아지게 보이는 거죠. 자, 요런 현상은요, 렌즈에 대해서는 완전히 뒤바뀌어요. 뭐냐면은 요 놈이 오목 거울이 아니라 렌즈에 대해서고요. 요 놈이 볼록 렌즈에 대해서 똑같이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거는 볼록 거울과 오목 렌즈, 그 다음에 오목 거울과 볼록 렌즈가 사실은 광학적으로 동일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 같은 경우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면은 우리 돋보기죠. 이렇게 커 보입니다.
근데 좀 멀리 있는 거 보면 뒤집어지고요. 더 멀리 있는 거 보면 뒤집어지지만 크기가 또 작아지죠. 근데 오목 거울을 보면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아주 멀리 있으나 항상 크기가 작은 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이 이제 중학교 과정에 나온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는 교과서를 그대로 옮겨왔는데 고등학교 때 먼저 초점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죠. 자, 초점은 이걸 가운데를 광축이라고 하면요. 광축의 평행한 광선은 렌즈를 통과한 다음에 그 광축과 만나는 점, 그 점을 우리가 초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점의 정의가 약간 그래요. 그래서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요, 초점이 뭐냐면 평행하게 가면 얘는 밖으로 퍼져나가거든요. 얘를 거꾸로 전장했을 때 요걸 초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광축,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요 광축과 나란하게 진행한 광선이 반사 또는 굴절을 한 다음에 광축을 지나가거나, 지금 얘는 광축을 지나가는 거죠. 아니면 광축에서 나간 것처럼 진행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그 점을 초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볼록 렌즈 같은 경우에 볼록 렌즈에서 상이 맺히는 과정을 그리면요, 이때는 어떤 규칙을 그려주냐면은, 먼저 광축의 평행한 광선은 굴절한 후 초점을 지난다. 알고 있죠? 초점을 지난 광선은 거꾸로 광축에 평행하게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렌즈의 중심을 진행한 광선은 굴절 없이 진행한다. 사실은 여기서 굴절이 실제로는 일어나거든요.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원래는 여기에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왜 무시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다루는 렌즈는 어떤 렌즈냐면은 얇은 렌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얇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을 그리는 방법, 우리가 하는 거 똑같은 과정을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이게 이제 볼록 렌즈라고 하면은 물체가 가까이 있을 때는 보통 초점보다 가까이 있을 때는 이렇게 커져 보이고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뒤집힌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 요거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현상을 똑같이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에 의한 상, 그 다음에 볼록 렌즈 상에서 물체 위치가 얘는 초점보다 멀리 있을 때, 초점보다 안쪽에 물체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오목 렌즈 같은 경우도 똑같이 역시 작도에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체와 상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주는 요 식을 우리는 렌즈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렌즈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배율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나오는 얘기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돋보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망원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미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일반 물리에서 하겠다고 했던 내용이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깊숙하게 진행을 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요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면거울에선 그때 얘기했죠. 평면거울은 그 평면에서 한 점에서 나간 여러 개의 광선 중에 일부가 눈에 들어오는 걸 거꾸로 따라가서 이렇게 뒤로 연장해서 만나는 요 점이 바로 우리가 그 상이라고 얘기했고, 이 지점에 실제로 물체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을 허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의 위치를 찾을 때는 항상 물체에서 2개 이상의 광선을 그려가지고 그 광선이 어디서 만나는지, 그 만남은 실상이고요. 아니면 어디서 오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러면 그게 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록거울, 오목거울에서 상을 구하는 과정을 연습할 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목거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상을 어떻게 찾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정량적인 관계를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작도를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오목거울의 상 작도하기. 자, 오목거울에 의한 상을 작도하려면은 우선
광축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원을 그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오목거울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목거울에 중심이 있겠죠. 요 구면의 원의 중심을 여기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걸 5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목거울 같은 경우는요, 우선 광축에 평행하게 진행한 광선을 그리면은, 광축에 평행하게 진행한 광선은 이 광선은 반사를 한다면 어디를 지나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광축에 평행하게 진행한 광선은 반사 또는 굴절한 후 초점을 지난다고 했죠. 사실 초점의 위치는요, 우리가 어떻게 잡냐 하면은 요 5점하고 맨 거울면하고 있죠. 그거의 절반, 요거를 우리는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물체가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이게 물체라고 할게요. 그럼 물체는 평행하게 온 광선은 광축에 평행하게 진행한 광선은 반사한 후 어디를 지난다? 초점을 지난다. 이렇게 진행하겠죠. 자, 우리가 상을 작도하기 위해서는 항상 2개 이상의 광선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물체 요 끝점에서부터 요 끝점과 요 물체의 끝점에 해당되는 상을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릴 수 있는 광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그릴까요? 그릴 수 있는 광선은 우선 초점을 지난 광선은 어떻게 진행할겠어요? 초점을 지나간 광선은 반사한 후 광축에 평행하게 가야겠죠. 그래서 광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진행하겠죠. 자, 그래서 이 광선과 이 광선 2개가 한 점에서 나간 광선이 어디서 만났어요? 여기서 만났죠. 그래서 요 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상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물체면은 요 점이 요 점에 대응되면요, 요 중간에 있는 점은 요거하고 광축 사이에 여기쯤에 대응되겠죠. 그래서 물체를 그리면은 물체 끝점에 의한 상을 찍으면요, 바로 상의 상도 이렇게, 요게 바로 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빛이 요 점에서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지금 여기 광선이 이쪽 눈 바깥으로 벗어나 있지만, 만약에 광선을 이렇게 그리면 얘는 이렇게 반사돼 가지고 얘는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통과할 거고, 그러면 이렇게 통과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사하면 모든 지점은 요 상점을 통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체가 이 점에서 나온 광선은요, 다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물체와 상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을 찾는 거죠. 그래서 물체가 이 초점보다, 여기 초점 여기보다 바깥에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뒤집어진 모양의 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그림을
하나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구명 거울을 놓고요. 여기를 중심이라고 하겠습니다. O. 이 중간에 F라고 했죠. 자, 이번에는 물체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게 물체예요, 물체. 그러면 광축에 그냥 그리자. 광축의 평행하게 나간 광선은 어딜 지나요? 초점을 지나야죠. 이건 좀 지나니까 초점을 지나니까 여기를 지나야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그릴까요? 요 선을 그릴까? 그러니까 그릴 수 있는 게 요거. 요로 나간 광선. 요로 나간 광선은 반사하는 요 5점으로 다시 되돌아가겠죠.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래서 요 광선과 얘를 거꾸로 연장하면 여기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서 보면은 이 점은 어디서 오는 것처럼 느껴지냐면은 뒤에 있는 요 점에서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광선과 요광선은 여기서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로 이게 바로 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목거울에 초점 안쪽에 물체가 있으면 오목거울에 초점 안쪽에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큰 모습의 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봤었죠. 그래서 오목거울에 물체가 거울 안쪽에 있으면 크게 보이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작게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뒤집어져 보이고요. 그게 이제 뒤집어진 모양, 얘는 크게 된 모양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과정을 이제 그 그림 그 식으로 나타내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요 나타내는 과정들을 우리가 뭐 굳이 다 볼 필요는 없으니까 결과만 얘기를 해주면요. 지금 요 그림이 요거 나타내는 그림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그 물체의 위치 여기는 지금 점들은 다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요 점이 O라고 쓴 요 점은 오브젝트의 O입니다. I는 이미지의 I고요. 그래서 물체 거리를 P라고 하고요. 상거리를 Q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R. 요거를 이제 그 휘어져 있는 거에 반지름이다라고 얘기해서 요거를 곡률 반지름, 곡률 반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때 P분의 1 더하기 Q분의 1은 R분의 2라고 하는 그 식이 성립을 하게 되고요. 요거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P분의 1 더하기 Q분의 1은 2분의 R분의 1이 되고요. 자, 2분의 R은 뭐냐면 아까 제가 원의 중심과 거울 사이의 거리의 절반이 바로 뭐라 했어요? 초점이라 그랬죠. 요게 바로 원의 중심이니까 곡률 반지름 R이죠. 그러니까 이 곡률 반지름 R의 절반이 바로 뭐냐면 초점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점 거리는 스몰 f로 쓰거든요. f분의 1. 그래서 p분의 1 더하기 q분의 1은 f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식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요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거울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울 방정식이 나중에 렌즈 방정식하고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볼록 거울도 마찬가지고요. 볼록 거울도 이건 작도를 안 했으니까 작도한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이 물체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거울이 있고요. 거울의 중심이 있으면
그 중심의 절반 되는 걸 초점 F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면 평행하게 진행한 광선은 거울 안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초점에서 나간 것처럼 진행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 초점에서 나간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곡률 중심을 향해 간 광선은요. 이게 이제 요거의 법선에 해당되니까 다시 그대로 반사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요 광선은 가면 갈수록 퍼지니까 모이지 않잖아요. 근데 거꾸로 연장을 시켜보면 어디서 만나냐면 여기서 만나죠. 그 소리는 뭐냐면 이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내가 거울을 보게 되면 이 물체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뭐라 부르냐? 요거를 상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게 물체거리고요. 요게 상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공식 P분의 1 더하기 Q분의 1은 R분의 2 또는 F분의 1이라고 하는 식이 성립을 하는데 이때 그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P와 Q와 R과 F 값이 플러스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일 때가 있거든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가 있는데 우선 P는 물체가 왼쪽, 거울의 왼쪽에 있어야지 P가 플러스예요.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일 때는 물체가 거울 오른쪽에 있으면은 그 P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Q 값은 뭐냐면요. 상이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고요. 상이 거울의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은 뭐냐면요. R은 이 그 휘어진 거울의 중심이 바로 R이잖아요. 그래서 R 값은 뭐냐면은 볼록이 아니라 오목하면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볼록하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왼쪽에서 봤을 때 볼록 거울은 마이너스, 오목 거울은 플러스라는 거죠. 그럼 이 F는 똑같아요. 오목 거울일 때 플러스, 볼록 거울일 때 마이너스. 그래서 이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그 가장 잘 알고 있는 잠깐만요. 요거 바뀌었는데 상이 왼쪽에 있어야지 Q가 플러스고 상이 거울의 오른쪽에 있어야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걸 초점이라고 할 때 초점 안쪽에 물체가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걸로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목 거울에서 이제 멀리 있는 물체 이걸 초점이라고 할 때 그러면 광축의 평행하게 온 광선은 이렇게 지나고 지나간 광선은 이렇게 지나서 여기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상이라고 얘기했었죠. 이 시스템에서 요거를 기준으로 다 플러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뭐냐면은 물체가 왼쪽에 있죠. 물체가 거울의 왼쪽에 있죠. 플러스. 상이 거울의 왼쪽에 있죠. 플러스. 그 다음에 오목 거울이니까
R도 플러스 F도 플러스. 그래서 이게 다 플러스인 상태예요. 얘는 P는 플러스인데 Q가 뒤에 있으니까 마이너스죠. R은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이 블록 거울 같은 경우는 P는 플러스, Q는 마이너스, R이나 F도 마이너스인 거죠. 이런 부호 규약만 잘 지키면 그러면은 이 식을 이용해서 물체의 위치와 상의 위치를 우리가 그 유추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그 규약을 여기 뒤에서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목 거울에서 상이 형성되는 과정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그림으로 나타냈으니까 1번, 2번, 3번 따라가서 보고요. 그래서 여기서 광선 두 개만 그리면 된다 그랬죠. 그릴 수 있는데 두 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광축의 평행하게 간 거는 어디를 지난다? 초점을 지난다. 초점 여기를 지난다. 초점을 지난 광선은 반사한 후 광축의 평행하게 간다. 그 다음에 거울의 그 곡률 중심을 지나간 광선은 다시 곡률 중심으로 나간다. 세 개가 모두 한 점에서 만났죠? 이 점을 상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나간 광선은 어디를 지나가겠어요? 그렇죠. 다시 여기. 반사한 후 역시 또 상점을 지나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모두 물체의 끝점에서 나간 광선은 상의 끝점을 항상 지나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상의 정의고요. 그 다음에 오목 거울에 물체가 초점 안쪽에 있을 경우 평행하게 진행한 광선은 어디를 지난다? 초점을 지난다. 그리고 이 거울의 중심에서 나간 것처럼 진행한 광선은 반사한 후 다시 중심을 지난다. 초점에서 나간 것처럼 진행한 광선은 반사한 후 광축의 평행에 간다. 이 세 개의 1번, 2번, 3번 퍼져나가니까 이 어디서 만나지 않잖아요. 거꾸로 뒤로 연장을 했더니 여기서 만나죠. 즉 이 끝점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행하니까 제가 상이 되는 거죠. 얘는 P가 플러스, Q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케이스겠죠. 그 다음에 볼록 거울 같은 경우도 광축의 평행하게 한 광선은 초점을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초점에서 나간 것처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그 초점을 향해 간 광선 2번은 뭐냐 하면은 2번은 얘가 여기 초점이 있잖아요. 초점을 향해서 한 광선은 반사한 후 광축에 평행하게 간다. 그 다음에 거울의 중심을 향해서 한 광선은 그대로 나간다. 그래서 이 1번 이거와 2번 이거와 3번 얘가 퍼져나가니까 거꾸로 갔더니 어디서 만난다? 이 지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상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거울에 대한 그 이 작도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거울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 렌즈들을 주로 사용하니까 렌즈에 대해서 작도와 계산하는 과정 좀 잘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습 문제 있는데 예제 문제인데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선 초점거리가 플러스 10인 구명 거울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거울이야? 초점거리가 플러스 10이라는 얘기니까 이 구명 거울은 그렇죠. 오목 거울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볼록 거울이면 마이너스라고 쓸 테니까. 자, 물체의 위치가 초점 바깥에 있을 때, 초점 안쪽에 있을 때요. 우리가 A, C 해보면은 A 먼저 앞에 있으니까 A 해볼까요? P분의 1 더하기 Q분의 1은 F분의 1이죠. 자, P는 물체 위치가 25cm 그냥 센티미터 단위로 쓸게요. 원래 미터 단위로 다 바꿔서 쓰는 게 좋은데 그 P 대신 25분의 1 Q분의 1은 F가 10분의 1이죠. 그래서 Q분의 1은 10분의 1 빼기 25분의 1 그래서 얘는 50분의 5 빼기 2 그래서 50분의 3 그러니까 Q는 뭐가 되냐면은 3분의 50 그러면 대략 16.7 정도가 되겠네요. 자, Q가 16.7이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오목 거울이 이렇게 있을 때 오목 거울 초점거리가 요만큼이 10이라는 소리입니다. 초점거리 바깥에 25지점의 물체가 있을 때 요거의 상의 위치가 16.7 그러니까 16.7가 요 정도쯤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물체고
여기가 상의 위치에 해당된다는 거. 그거를 이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5cm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Q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상이 어디 존재하는 거냐? 거울 오른쪽에 존재하는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죠. 나중에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세요. 자, 볼록고 역시 똑같은 과정으로 계산 가능하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굴절에 의한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굴절에 의한 상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렌즈에 의한 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렌즈에 의한 상을 구하는 과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요 페이지는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갈게요. 원래는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 단일 굴절면에 의한 가우스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알아야지 원래 렌즈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도하는 과정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이거를 이용해 주면은 이 물속에 물체가 있을 때 위에서 바라보면은 얘는 과연 얼마큼 위치에 있어 보이느냐. 그게 이제 이 뭐라고 되냐. 단일 굴절면의 굴절을 이용해서 해주는 건데 얘는 원래 위에서 바라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약간 옆쪽으로 그림을 그리면요. 이렇게 요 지점이 두 개의 광선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키면은 얘가 이렇게 꺾여 나갈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거를 너무 꺾었다. 이렇게 진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은 이 광선이 어디서 오는 것처럼 보이냐면은 여기서 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떠올라 보이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은 굴절류만큼 떠 보여요. 그래서 물속 물체는 만약에 깊이가 요게 h다. 그러면은 h 나누기 n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n이란 거는 물의 굴절료 1.33이죠. 그래서 1.33은 3분의 4기 때문에 원래 깊이의 4분의 3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1m면은 물속에 1m 다리가 1m면 엄청 길겠죠. 1m짜리 다리가 물에 들어가면요. 이 발바닥이 신발이 1m 깊이가 아니라 물 때문에 75cm 정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어쨌든 그거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요 식을 하지 않았으니까 결과로서 여러분들이 요 값에 대해서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단일 굴절면에 대해서 지금 그 얘를 구하는데 요걸 구할 때 사용한 게 바로 요 축약식을 사용했거든요. 뭐냐면은 스넬 법칙이잖아요. 요거는 스넬 법칙의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계산이 좀 복잡해서 사인이 각도가 작으면은 사인 세타는 세타로 근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려면은 여기 있는 이 세타, 여기는 알파 이런 각들이 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근축광선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각도가 작으려면요, 우선 구경이 작아야 되고 길어야 되고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렌즈에서는요, 렌즈가에서 엄청 많이 꺾이진 않는다. 아주 작은 각으로 꺾는 정도다라는 거를 일단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뭐 지금 우리가 일반 물리 배울 때는 크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 페이지는 풀 수가 없겠죠. 저 식을 배우지는 않았으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것도 넘어가겠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두 개의 식을 이 렌즈에다가 적용을 시켜볼 겁니다. 그래서 렌즈는 색깔을 다를까? 하나, 두 개, 면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굴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 굴절을 해서 이 식을 구해주면은 그래서 이제 간단한 계산을 더하면요. 어떤 식이 나오냐면은
요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결과로만 기억을 해놓도록 합시다. 자, 근데 외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게요. 왼쪽은 아까 거울에서 많이 봤죠. P분의 1 더하기 Q분의 1이고요. 오른쪽은 좀 복잡한 식이에요. 요 식. 근데 밑에다 적고 이야기를 할게요. P분의 1 더하기 Q분의 1은 n-1에 r1분의 1 빼기 r2분의 1. 여기서 P는 물체거리고요. Q는 상거리고, 지금 뭐냐면은 렌즈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물체를 놨더니 상이 여기 이렇게 생겼대요. 그랬을 때 요거를 물체거리를 P라 그러고 상거리를 Q라 그러고, 이쪽 면의 곡률 반지름을 R1, 이쪽 면의 곡률 반지름을 R2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굴절률을 N이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데, 자, 여기에서 초점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주냐면요. 광축에 평행한 광선이 어디를 지나 초점을 지난다고 하죠. 그러면 이 P를 굉장히 멀리 보내면요. 물체를 굉장히 멀리 보내면 이 I, 상이 어디 생기냐면 초점 위치에 있게 돼요. 그래서 P가 무한대가 되면은 Q는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바꿔줘. P를 무한대가 보면은 무한대분의 1 더하기 F분의 1은 n-1 R1분의 1 빼기 R2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요 값 대신 요 값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0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 식은 뭐가 되냐면요. 오른쪽에 있는 이 식 전체가 F분의 1이니까 P분의 1 더하기 Q분의 1은 F분의 1이라는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우리는 뭐냐면은 렌즈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식을 만들 때 렌즈가 굉장히 얇다고 가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얇은 렌즈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그냥 대충 다 써요. 왜냐면 우리가 근사치의 값을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요 F가 초점거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렌즈가 얼만큼 굴절하는 정도를 알려주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요 식이 뭐냐면 초점의 정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렌즈의 굴절되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 거라서 R1과 R2, 즉 렌즈 양쪽 면에 곡률을 조절을 잘 해주면은 F값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F라고 하는 거는 굴절하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 값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 뭐냐면은 안경을 맞추려고 할 때 어느 정도 도수로의 안경을 맞추냐 그거를 나타내 주는 값이에요. 그때 R1과 R2를 적절히 잘 조절해주면 이제 F를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R1을 맞추고 R2를 조정해 줄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렌즈 제작자의 공식이다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과 물체의 관계에 대해서 상의 위치를 주어졌을 때 결국에 렌즈의 물체의 위치가 주어졌을 때 상의 위치를 찾는 게 결국에 핵심이거든요. 그거를 하려면은 요것만 알면 되는 거죠. 렌즈 방정식만 알면은. 자, 그래서 이 렌즈 방정식을 이용하는 거 나중에 연습 문제도 풀기도 할 텐데, 자, 우리는 작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작도하는 과정을 먼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호계약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때 설명을 하고요. 여기에서 세로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우선 뭘 그려야 되냐면은 당연히 광축을 그려야겠죠. 그래서 광축을 그리고 그 다음에 볼록 렌즈 그립니다. 그리고 또 광축을 밑에다가 3개를 그려야 되니까, 원래 왜 3개냐면요, 오목 렌즈는 여러 개를 안 할 거거든요.
볼록 렌즈 2개 그리고 오목 렌즈 하나 그리고 왜 그러냐면 볼록 렌즈하고 오목 거울과 똑같아요. 오목 거울 할 때 어떻게 해서 물체가 초점 안쪽에 있을 때 바깥에 있을 때 2개로 구분해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할 겁니다. 여기에 렌즈가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자, 오목 렌즈는 이렇게 그리도록 하죠. 이렇게. 자, 볼록 렌즈는요, 가운데가 양쪽 끝보다 두꺼우면 볼록 렌즈고요, 가운데가 양쪽 끝보다 얇으면 오목 렌즈. 그래서 어떤 사람들 안경 보면요, 바깥쪽이 볼록하잖아요. 바깥에서 봤을 때. 그래서 볼록 렌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다 근시안이기 때문에 오목 렌즈를 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가운데 만져보고 양쪽 끝에 만져보면 양쪽 끝이 더 두꺼워요. 그래서 오목 렌즈인데 밑에 있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면 눈에 닿으니까 이렇게 그 바깥쪽으로 과하게 꺾어가지고 실제로 이쪽이 눈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렌즈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보다 바깥쪽을 더 두껍게 만드는 오목 렌즈 형태로 안경을 만드는 겁니다. 안경 좀 무식하게 생겼네. 자,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오목 렌즈 하나, 볼록 렌즈 2개에 대해서 그릴 건데 초점의 위치를 여기라고 할게요. 오목 렌즈는 다르지만 그냥 같이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초점 바깥에 물체가 있을 때 이렇게, 또 초점 안쪽에 물체가 있을 때, 사실은 오목 렌즈 같은 건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놓을게요. 네. 자, 그럴 때 상여 위치를 찾는 걸 해보는 겁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보면은 처음에 광축의 평행한 광선은 굴절한 후 어디를 지나죠? 초점을 지나죠. 그래서 초점을 지난다. 그 다음에 가장 쉬운 게 뭐냐면은 이 어디냐면은 렌즈의 중심을 통과한 광선은 렌즈가 얇으니까 굴절하지 않고 직진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렌즈의 중심을 통과한 광선은 굴절 없이 직진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좀 더 보여야겠네요. 이렇게. 여기서 만났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상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빛이 만나니까 얘를 무슨 상이라고 하냐? 그렇죠. 실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상과 상의 차이는 그거예요. 그래서 상이니까 빨간색으로 할까요? 파란색으로 합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P, 요거를 Q, 그다음에 요게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P분의 1 Q분의 1은 F분의 1이라는 식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초점 안쪽에 들어가 있을 때, 초점 안쪽에 이렇게 물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역시 또 그림을 그렸어요. 광축의 평행한 광선은 굴절한 후 어디를 지날까요? 그렇죠. 초점을 지나야겠죠. 초점을 지난다. 그 다음에 렌즈의 중심을 지나간 광선은 어디를 지난다? 그냥 굴절 없이 지나간다. 이 2개를 서로 퍼지니까, 얘 보면은 지금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오른쪽에서 보면 어디서 오는 것처럼 보이냐? 왼쪽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오는지를 그림을 그려봅시다. 예, 요거랑 비슷한가요? 그렇죠? 얘는 요거 직선처럼 보이나? 그렇지. 그래서 요 점에서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얘를 상이라고 합니다. 실제 여기 빛이 지나가요? 지나가지 않죠. 그래서 이건 무슨 상이다? 허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상허상은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많이 나오니까 궁금할까봐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요게 P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게 Q가 되겠죠.
근데 Q가 얘는 왼쪽에 있으니까 얘는 Q가 0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건 좀 이따가 부호규약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 광축의 평행한 광선은요, 어디를 지나가냐 하면은 초점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꺾여서 얘는 바깥으로 퍼지니까. 그러니까 퍼질 때 어떻게 퍼지냐 하면은 얘는 광축에서 나간 것처럼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 이렇게. 실제 빛이니까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지나가겠죠. 그 다음에 렌즈의 중심을 지나간 광선은 굴절 없이 또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래서 이 광선과 이 광선이 어디서 오는 것처럼 보이냐면은 사실은 요거는 지워지지가 않네요. 그러면 요 점에서 오는 것처럼 실제로 광선은 이렇게 와서 이리로 지나간 거고 이렇게 지나간 광선이니까 이 두 광선이 요 점에서 나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실제 여기서 빛이 모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얘가 바로 우리는 뭐가 되냐면은 바로 요 놈이 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P가 되고요. 이게 Q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성적인 관계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알아내면 되고요. 이 P분의 1 더하기 Q분의 1 이꼴 F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그 렌즈 방정식, 렌즈 공식에서 P가 플러스일 때가 언제가 P냐면요. 물체가 렌즈 왼쪽에 있으면 플러스예요. Q는 상이 렌즈 오른쪽에 있으면 Q가 플러스예요. 자, F는요. 볼록 렌즈에 대해서 플러스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상황 있죠. 얘가 모두 플러스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 P 왼쪽에 있구나. P는 왼쪽에서 플러스. Q 오른쪽에 있구나. Q 오른쪽에서 플러스. F 볼록 렌즈구나. 볼록 렌즈 플러스. 그래서 얘는 Q가 마이너스고요. 얘는 Q도 마이너스고 F도 마이너스인 상황이죠. 오목 렌즈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작도했던 거 요게 세 개가 있는데 요거를 요건 요약이 돼서 또 나오니까 보면요. 얘는 광축의 평행한 광선은 굴절하는 초점을 지난다. 렌즈의 중심을 통과한 광선은 굴절 없이 지난다. 초점을 지난 광선은 굴절하는 광축의 평행에 간다. 여기서 만났죠? 그래서 얘는 상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빛이 많으니까 실상인 거고요. 광축의 평행한 광선은 굴절하는 초점을 지난다. 렌즈의 중심을 통과한 광선은 굴절 없이 지나간다. 초점에서 나간 것 같은 광선은 굴절한 후 광축의 평행에 간다. 이 세 개가 퍼져나가니까 뒤로 연장해서 봤더니 여기서 만나죠. 즉 뭐냐면 이 만나는 지점에서 오는 것처럼 느끼니까 얘는 허상이 되는 거죠. 자, 오목 렌즈 같은 경우 여기 물체가 있으면 광축에 평행하게 진행한 광선은 굴절한 후 초점에서 나간 것처럼 진행한다. 얘는 밖으로 퍼지니까요. 렌즈의 중심을 지나간 광선은 굴절 없이 지나간다. 그래서 얘랑 거꾸로 연장했더니 어디서 만나냐? 여기서 만나죠. 지금 잘 안 보이네. 여기서 만나니까 이게 바로 상이 되는 건데 여기 하나 더 그렸죠. 뭐냐면은 요 초점을 향해 간 광선, 요 초점을 향해 간 광선은 굴절하는 광축의 평행에 간다. 요거까지 세 가지를 그려서 찾은 겁니다. 이 세 개 중에 두 개만 그려도 된다. 왜냐하면은 물체에서 나간 광선은 모든 광선은 초점이 아니라 물체에서 나간 모든 광선은
물체점이라고 할까요? 물체점이라고 하죠. 상점에서 만난다. 또는 상점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행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모든 광선이 그러니까 3개를 그려도 되고 4개를 그리고 5개를 그려도 돼요. 적어도 2개만 그리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렌즈, 그 볼록 렌즈, 오목 렌즈에 대해서 상의 위치를 계산하는 거는 뭐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그 렌즈들이 조합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밑에 있는 요 내용 할 거는 아니고요. 요거는 나중에 그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보고요. 뭘 얘기할 거냐면요. 실제로 광학기기에는요, 렌즈가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의 렌즈가 아니라 뭐 한 3, 4개 이상의 렌즈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렌즈를 왜 이렇게 많은 렌즈를 사용해 주냐면은 보다 더 선명한 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렌즈들이 조합되어 있는 경우에 그때 상의 위치를 어떻게 찾냐 하면요. 이때는 뭐냐면요. 그 첫 번째 물체에 의한 상. 좀 이상한데. 첫 번째 물체가 만드는 상이 있죠. 이 상이 그 첫 번째 렌즈라고 할까요? 첫 번째 렌즈에서 만들어지는 그 상이 두 번째 렌즈, 거울도 마찬가지예요. 렌즈의 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렌즈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요, 첫 번째 렌즈에 의해서 생기는 상이 있죠. 그게 두 번째 렌즈에는 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의해서 상을 구하면은 그 상은 또 세 번째 렌즈의 물체가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렌즈가 수백 개 있어도 물체상 계속 바꿔가면서 구하면 되니까 결국에는 이 과정만 복잡해지는 것 뿐이지 어려운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렌즈 공식 있었잖아요. 이 P가 렌즈의 왼쪽에 있으면 플러스고 렌즈의 오른쪽에 있으면 마이너스라 그랬는데, 그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렌즈의 오른쪽에 물체가 있을 일이 없잖아요. 우선 렌즈 왼쪽에다 렌즈 놓고 물체 왼쪽에 그리고 상이 어딘지 찾기 때문에. 근데 렌즈가 2장 이상 있을 때는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요, 그 다음 장에 오는 요 예제 문제 있죠. 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거를 정성적으로 풀고 정량적으로 풀고 하면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뭐냐면요. 초점거리가 2개, F1이 10이고 F2가 20인 2개의 렌즈가 20cm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렌즈 1의 왼쪽 30cm의 물체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 그림을 그려가지고는 렌즈가 2개가 있는데 20cm만큼 첫 번째 렌즈의 초점거리는 10이고 두 번째 렌즈의 초점거리는 20cm. 첫 번째 렌즈의 왼쪽 30cm의 물체가 있다 그랬어요.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했냐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렌즈가 2개가 있는데 여기 렌즈가 하나 있고요. 요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떨어진 거리가 얼마냐면은 20cm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 미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렌즈, 그 두 번째 렌즈는 여기하고 여기가 초점거리니까 이거를 F1이라고 쓰고요. F1, 그 다음에 여기를 F2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냐면은 이게 10이니까 10, 20, F2는 조금 더 오른쪽에다 그리는 게 낫겠네. 응? 왜 안 지워져? 위치는 요쯤 그리는 게 맞겠네. 10, 20이니까 30에 여기쯤, 여기에 물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자,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생긴 상을 그럼 우선 오른쪽에 있는 이 그 렌즈가 없다고 하고 그림을 상의 위치를 찾아봅시다. 평행하게 온 광선은 굴절하는 어디를 지난다? 초점을 지난다. 그 다음에 렌즈의 그다음에 렌즈의 중심을 지난 광선이겠죠. 그래서 렌즈의 중심을 지난 광선은 이렇게 지난다 라고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의 위치가 여기가 구해지겠죠. 자, 요 상이 두 번째 렌즈에 뭐가 되냐? 물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면 되죠. 평행하게 온 광선은 어디를 지난다? 자, 초점을 지난다. 렌즈의 중심을 향한 광선은 요거를 연장시키면 여기서 만나죠. 그래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요 파란색, 요게 바로 요게 최종성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렌즈 1에 의한 상. 이게 렌즈 2에 대해서 물체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빛이 지나가는 경로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고요. 계산을 통해서 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 렌즈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P분의 1 더하기 Q분의 1은 F분의 1 대입할 건데 P가 얼마냐면은 물체거리 30이죠. Q는 우리가 구할 거고요. F는 얼마였어요? 렌즈 F 안에 초점은 10이었죠. 10. 그래서 Q분의 1은 10분의 1 빼기 30분의 1. 30분의 얼마냐면은 3 빼기 1. 2니까 1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Q는 15. 그래서 요 거리가 15라는 거죠. 대충 그림 잘 그렸네. 그치? 15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P분의 1 더하기 Q분의 1은 F분의 1 또 도입을 해줄 텐데, 자, 여기서 P가 얼마일까요? P는 요게 빨간색이 물체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물체가 되는 거잖아. 이 물체는 렌즈 2로부터의 요 거리가 바로 P가 되겠죠. 이게 얼마냐면은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P는 5가 되는 거고, Q는 모를 거고요. F는 얼마냐면은 아까 20이라고 되어 있죠. 요걸 대입해 주면은 5분의 1 더하기 Q분의 1은 20분의 1. 그래서 Q분의 1은 20분의 1 빼기 5분의 1. 그래서 20분의 1 빼기 4. 마이너스 20분의 3. 그러므로 Q는 마이너스 3분의 20.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3분의 20은 어디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이쪽 왼쪽 방향으로
6.67cm 위치에 최종상이 위치한다는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성적인 과정, 정량적인 과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실제로 빛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냐 하면, 내가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점에서 일로 간 광선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로 가면은 진행을 해요. 자, 여기서 어떻게 진행하냐? 오른쪽에서 보면요, 이 물체는 어디서 오는 것처럼 보냐? 최종적으로 최종상에서 오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 빨간색 오는 요 광선 있죠? 요 광선은 이 지점에서 어떻게 지나가냐면은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자, 이렇게 온 광선은요, 첫 번째는 굴절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서 쭉 갑니다. 가서 여기 와서 굴절할 때 어떻게 굴절하냐? 여기서 오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어떻게 그런지 알겠어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온 광선은 봅시다. 이렇게 온 광선. 일로 온 광선은 첫 번째 렌즈를 지나간다면 어딜 지나가요? 좀 여기 그림을 잘못 그려. 요렇게 그리지 말고 이쪽으로 해봅시다. 이렇게. 물체에 대한 광선은 다 상을 지나가요. 첫 번째 상이 요 점이죠. 요 점을 지나갈 거예요. 요 점을.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지나가냐? 최종상에서 나간 것처럼 또 진행해야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빛이 지나가는 경로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뭐 이걸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아는 거는 물체와 상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면 되니까. 어쨌든 물체 한 점에서 나간 모든 광선은 다 어디서 만난다? 상에서 만난다. 두 번째 렌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상이 두 번째 렌즈의 물체가 된다. 그리고 광선이 꺾이는 거는 렌즈나 그 다음에 거울을 만났을 때나 꺾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무조건 직진한다. 자, 그것만 이용해주면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자가 있어야 돼요. 그림 그리려면. 저는 여기서 대충 빨리 하느라고 그냥 막 그렸는데, 자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릴 수 있으니까 잘 꼭 준비하도록 하세요. 자, 수차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수차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공물리에 가서 배우게 될 텐데, 수차가 뭐냐면요, 아까 얇은 렌즈 이야기 했었고, 그 다음에 각도가 작을 때 우리가 사용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렌즈 홍시 각도가 작을 때만 성립을 하거든요. 근데 각도가 크면 어떻게 되냐면은 광축의 평행한 광선이 초점에서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각도가 커지면요, 이렇게 다른 지점에서 만나게 돼요. 한 점이 아니라 이렇게 좀 퍼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면수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는 좀 그렇지만 구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요, 각도를 작게 해야 돼요. 근데 꺾을 때 각도를 작게 할 수는 없잖아요. 꺾을 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나눠서 꺾어줍니다. 나눠서 꺾는 방법이 뭐냐면은 렌즈를 여러 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렌즈가 여러 장이 되면은 나눠서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차가 작아져서 선명한 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수차 중에서 색수차라는 게 있는데, 물론 이 구면 수차 말고도 수차가 굉장히 많고요. 색수차는 뭐냐면은 색깔에 따라서 굴절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자, 빨간색, 이거 분산이라고 하죠.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더 많이 꺾여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여기서 만나면 파란색은 이쪽에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선명한 상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보통 렌즈를 사용하면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천체망원경 가지고 천체 하늘의 별을 보게 되면요, 이런 렌즈를 만들어진 굴절망원 경우는요, 약간의 그 경계 부분의 끝 부분에 이 색이 이 빨간색, 파란색이 이렇게 좀 잘 어긋나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색수차 때문입니다. 그러면 색수차를 없애려면 어떻게 되냐? 볼록 렌즈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뭐냐고 얘기했었냐면 오목거울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목거울을 이용한 망원경을 만듭니다. 그걸 우리는 반사망원경이라고 하고, 걔는 색수차가 거의 없는, 그 반사망원경도 이 눈을 대고 보려면은
그 렌즈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색소차가 존재하지만 어쨌든 가장 큰 굴절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색소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좀 선명한 상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반사망원경을 누가 처음 만들었냐? 뉴턴이 처음 만들어서 뉴턴식 망원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광학기기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카메라죠. 카메라는 렌즈에서 이 필름에다가 필름 뒤에 있네요. 필름에다가 상을 맺히게 되는 도구인데 사실은 눈하고 똑같습니다. 자, 눈은 구조가 좀 복잡한데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 각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수정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망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이에는 물질, 뭐 유리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도 이제 수양액 뭐 이런 걸로 채워져 있기는 하고요. 자, 홍채는 요거를 눈에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모양근이 조절을 해서 홍채가 작아지고 커지고 그러면은 이 동공의 크기가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두우면은 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게 이제 동공이 커지고 그다음에 밝은 곳에 가면은 빛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동공 크기가 작아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가장 많이 빛을 꺾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경계에 해당되는, 즉 굴절은 굴절율의 차이가 클 때 많이 꺾이기 때문에 공기에서 각막으로 갈 때 가장 많이 꺾입니다. 각막에서 모양 여기 이 유리체고 여기는 수영액이라고 되는데 거기나 그 다음에 렌즈나 수정체는 굴절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꺾이는 게 공기하고 각막 사이에 꺾이기 때문에 각막을 변화를 시키면은 꺾이는 정도를 크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렌즈를 깎는 게 어려운 것도 있지만 각막 절제술, 뭐 엑시머레이저나 라식이나 라섹이나 다 각막 절제술인데 시력 교정술이 각막을 깎는 물리적인 원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수정체는 얇은 판 200여 장의 얇은 판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구조물인데 얘가 약간 말랑말랑해서 이 양쪽에 있는 이 근육을 모양근이 얘를 조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에서 모양근이 홍채를 조정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모양근이 이 옆에 달려 있어가지고 이 수정체를 얇게 두껍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얇아지면은 빛을 덜 꺾고요. 두꺼워지면 좀 많이 꺾어가지고 이 망막에 상을 맺게 됩니다. 자, 망막은 망막의 요 안쪽에 시신경이 분포를 하게 되는데 이 시신경에서 나온 정보를 모아서 빠져나가는 요 지점, 요거를 우리는 그 맹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시세포는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막대세포와 그 다음에 원추세포가 있는데 이 원추세포가 여기에 중심에 해당되는 중심아라고 하는 데 부분에 좀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막대세포는 전체적으로 퍼져 있죠. 그래서 원추세포에서 색을 주로 인식하고 막대세포에서 빛의 양을 주로 인식한다. 그런 얘기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눈에는 이상이 있어요. 눈의 이상을 세 가지로 우리는 설명을 해주는데 처음에는 근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시가 있고 그 다음에 노안이 있습니다. 노난이 아니라 자, 근시는 거는 뭐냐면 가까운 거를 볼 수 있다예요. 멀리 있는 거를 못 본다는 건데 왜냐하면은 그 눈이 굴절을 너무 많이 꺾어가지고 굴절이 많이 꺾으니까 가까이 있는 거 볼 때는 괜찮은데 멀리 있는 거 볼 때는 이렇게 앞쪽에 여기 보면 어디가 있죠? 오른쪽을 보면 되네. 멀리 있는 물체가 이렇게 앞쪽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뒤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오목 렌즈를 이용해서 뒤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근시야는 바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수정체가 너무 많이 꺾어주니까 수정체가 얇아지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수정체가 얇아지기 어렵다고 봐도 되고 눈알이 크다고 생각해도 돼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 근시나 원시는 눈이 나쁘다라고 하는데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화롭지 못한 거야. 수정체하고 눈알의 크기하고 조화롭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그래서 오목 렌즈를 가지고 얘를 뒤로 보내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고 반면에 원시는 뭐냐면요.
원시는 가까운 거를 볼 때 이 뒤쪽에 상이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얘를 볼 수가 없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렌즈가 너무 납작한 거예요. 아니면은 눈알이 작거나. 그래서 이 앞에 볼록 렌즈를 껴서 얘를 앞으로 당겨서 상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눈이라는 것에서 적응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상태에다가 적응을 시키면 되는데 어렸을 때 렌즈를 그 안경을 끼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어렸을 때 원래는 아주 어렸을 때는 시력이 발달이 덜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조화롭지 않고 성장하고 있는 중간이니까. 그런데 이제 눈알이 이제 훨씬 또 빨리 자란다고 보면은 이렇게 요 비와 같은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칠판에 있는 멀리는 글씨가 안 보이니까 안경을 껴서 고정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경을 껴서 고정을 시키면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눈은 적응이라는 점에서 안경을 안 끼고 멀리 있는 거를 계속 자꾸 보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적응을 해서 괜찮아져요. 근데 현대 생활에서 그렇게 적응을 하도록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안경을 낀 상태로 그 고정을 시키는 거죠.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시인 사람들 오목렌즈 안경 끼죠. 원시인 사람들은 볼록렌즈 안경을 껴요. 노안인 사람들 보면은 볼록렌즈를 끼고 돋보기 끼고 보거든요. 할아버지들을 보면은 그래서 근시인 사람이 아 나도 나이가 들면 노안이 되면은 이제 거꾸로 오목렌즈 끼다가 볼록렌즈를 끼워야 되니까 안경을 벗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노안은 뭐냐면요. 이 눈이 조절하는 이 수정체가 조절되는 능력 자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안이 되면요. 원래 근시인 사람은 가까운 건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안 보였잖아요. 노안이 되면은 가까운 것도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멀리 있는 거 볼 때는 근시 안경 끼고요. 가까운 거 볼 때는 이 그 원시 안경, 그러니까 돋보기를 끼거나 아니면은 안경을 원시 안경, 그러니까 근시 오목렌즈 안경을 벗으면 그게 이제 원시 효과니까 그러면은 이제 또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시안이 대부분이니까 나이가 들면은 그 다초점 렌즈라 그래서 안경이 이렇게 있으면요. 안경이 보통 그 요 바깥쪽이 이런 식으로 돼서 오목렌즈 안경이잖아요. 근데 위쪽은 오목렌즈 형태를 놓고 아래쪽은 약간 그 이 정도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양 자체가 조금 이상 그림을 좀 예쁘지 못하게 그렸는데 이런 형태로 해서 위쪽은 원래 근시 형태를 보고요. 아래쪽은 그 근시 형태가 완화된 형태를 보는 그런 다초점 렌즈를 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정도가 아주 심해지면요. 아예 안경 2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근시인 사람은 나중에 노안이 되면 괜찮아진다.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돋보기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크게 보려면 돋보기를 이용해서 보는데 사실 물체의 크기는 실제 크기가 아니라 이 각도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거든요.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작게 보이면 어떻게 보면 가까이 가서 보면 돼요. 그럼 커져 보이죠.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뿌예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볼 수 있는 시야, 볼 수 있는 유효한 거리 이거를 이제 보통 25cm라고 하거든요. 요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 25cm의 물체를 놔도 안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노안이 오기 시작한다는 건데 그 25cm보다 더 가까이 볼 수 있으면 크게 볼 수 있죠. 근데 25cm보다 가까이 놓고 보면 뿌옇게 보이니까 가까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25cm보다 가까운 곳에다가 물체를 놓고요. 앞에다 볼록 렌즈를 놓으면 이 물체의 상이 확대된 상이 뒤쪽으로 밀려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25cm가 아니라 사람의 눈부터가 25cm입니다. 이 그림이 조금 잘못돼 있어요. 교과서가. 요게 25cm가 되는 거예요. 눈으로부터 상까지의 거리를 25cm가 되게 놓으면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만한 크기, 그러니까 요 작은 각도로 보던 게 이만큼 커졌으니까 큰 각도로 보이니까 그만큼 더 크게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돋보기의 원리고요. 그 다음에 현미경은 뭐냐 하면은, 현미경은 렌즈를 두 개로 사용해 주는데, 첫 번째 렌즈가 물체 앞에 있다서 대물 렌즈, 그 다음에 눈앞에 있다고 해서 대안 렌즈라고 해주는데, 이 작은 물체를요, 초점, 첫 번째 대물 렌즈에 초점 바로 바깥에다 놓으면은 그러면 실상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실상이 생깁니다. 요 실상이 두 번째 렌즈의 초점 안쪽에 오게 해주면은 이거를 우리는 확대된 허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건 얘를 보는 건데, 얘가 어떻게 되면 첫 번째 물체에 의해서 생긴 실상을 확대해 보는 거예요. 이게 현미경의 구조입니다. 다시, 물체의 실상을, 그러니까 첫 번째 대물 렌즈가 만든 실상을 대안 렌즈로 확대한 허상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물체가 상이, 첫 번째 렌즈에 의한 상이 두 번째 렌즈의 물체가 된다고 했으니까요. 조금 복잡하게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망원경은 뭐냐면은, 망원경은 이 멀리서, 그러니까 망원경 멀리 있는 걸 보는 거니까 굉장히 멀리에서 이런 빛이 온다고 해주면 이놈이 만드는 상, 요거를 또 확대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미경과 망원경의 구조는 똑같아요. 현미경은 대물 렌즈 가까이에 있는 물체로 만들어진 상을 확대해 보는 거고요. 망원경은 굉장히 멀리 있는 물체가 만든 상을 확대해 보는 거예요. 그게 그 현미경과 망원경의 차이인데, 구조라든지 이거는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내용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뭐 이건 이제 오목 거울로 만든 그 천체망원경 구조를 나타내 준 거고요. 두 개의 문제만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고사에 출제했던 문제인데요. 자, 요거는 뭐냐 하면은 바닥에 물체가 있고요. 풀기 전에 한번 어떻게 풀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풀이를 보도록 하세요. 바닥에 물체가 있고 물이 52cm로 잠겨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카메라가 60cm 지난 다음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렌즈로부터 뒤에 A만큼 떨어진 곳에 이 필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렌즈의 초점거리가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거는요, 두 번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 물에서 공기로 갈 때 한 번 상의 위치를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렌즈에 의한 상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두 번의 과정을 거치는데, 우선 첫 번째 과정은 물과 공기. 자, 이때는 뭐라 그랬어요? 물 속에 있는 물체는 얼만큼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죠? 물에 굴절만큼 떠 있어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52 나누기 굴절율이 1.3이라고 했으니까 1.3. 그러면 40이거든요. 그래서 40cm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카메라 렌즈에 의한 상을 구하는 건데, 그러면 얘는 P분의 1 더하기 Q분의 1은 F분의 1이라고 하는 렌즈 공식 이용해 줄 거거든요. 근데 P가 얼마가 되냐면은 60 더하기 52가 아니라 이 물에서 공기로 나갈 때 얘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죠? 여기에. 그래서 요 길이가 4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물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40에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P는 뭐가 되느냐? 60하고 40을 더한 100이 되는 거죠. P가. Q는 우리가 A라고 써 있으니까 A가 되는 거고요. F는 구하는 거죠. 그래서 F를 구하면은 100 더하기 A분의 100 더하기 A가 되는 겁니다.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52cm짜리 물이 52 나누기 1점 굴절로 만든 40cm짜리 공기로 바뀐 거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물체가 있고요. 6cm 안에 이런 굴절률 1.5짜리 물체가 있고, 그 다음에 F1 20짜리가 있고 F2 10짜리가 있고 볼록 렌즈고 오목 렌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거 여러 번을 해야 되는데, 요 놈은요
굴절 1.5짜리 6cm는 결국 뭐냐면은 그 길이가 6 나누기 1.5로 환산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4cm짜리 공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앞에도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로 6cm짜리 굴절로 1.5 유리 덩어리가 4cm짜리 공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볼록 렌즈에 의한 상을 구해 봅시다. 자, P분의 1 더하기 Q분의 1은 F분의 1인데 P가 뭐가 되냐면은 원래 6이고 10이었는데 6이 요놈이 4가 되니까 6, 4, 10이 되니까 20이 되겠죠. Q는 우리가 구해야 될 거고요. 자, F는 첫 번째, F 20이네요. 20. 그 Q는 뭐가 돼요? 무한대. 그래서 그 Q는 무한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오목 렌즈에 의한 그 상도 구해야 되니까 P분의 1 더하기 Q분의 1은 F분의 1인데, 자, 이 Q가 첫 번째 렌즈에 의해서 생긴 상이 두 번째 렌즈의 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자, Q가 뭐가 되냐? Q는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 F는 뭐가 되냐? F가 10인데 오목 렌즈니까 그냥 1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이 돼야겠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1 더하기 Q분의 1은 마이너스 10분의 1. 그래서 Q는 마이너스 10. Q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는 상의 위치가 어디라는 거예요? 렌즈의 왼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목 렌즈의 왼쪽 10cm 위치에 상이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과정, 지금은 첫 번째 그 문제를 그냥 보니까 어렵지만 얘기했죠. 임용고사 문제는 일반 물리 풀고 원래 푸는 문제가 아니라 4년 배우고 푸는 문제니까 못 푸는 게 당연한 건데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몇 배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자, 전체 내용 좀 빠르고 스피디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양이 좀 많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